먼저 빌 게이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죠. 그는 정보기술 기업의 대명사 마이크로소프트 2008년도 회계 연도 매출액이 617억 2천만 달러로 순이익 177억 6천만 달러로 매출의 규모와 순이익에서 애플과 구글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정보기술 시대를 선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이제는 일선에서 은퇴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빌 게이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또 개선하여서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장을 했습니다. 학습 성과를 엄밀하게 측정하여 더 나은 성과를 낳은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 게이츠에게 기술이란 이러한 분석을 돕는 것이자 또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매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이고 애플사의 창업자이죠. 매cin토시 컴퓨터를 선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애플을 떠나고 넥스트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애플이 넥스트 스텝을 인수하면서 경영 컨설턴트로 복귀했고 애플 CEO로 활동하며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IT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사람은 앉아서 이게 뭐야? 라고 묻는데 소녀는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최후처럼 살면 언젠가 당신은 가장 옳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체계화된 교육보다는 개인적 학습에 주안점을 두자라고 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기술이란 다양한 관심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성을 보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교육 철학의 핵심은 학습 과정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바로 개성적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스티브 잡스의 방식에 따르면 사람마다 문제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는 실험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실험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적인 멀티태스킹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양한 관점의 총합이기 때문에 실험적이면서 집중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은 스스로의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방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아주 멋진 말인데 이 말을 오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2005년이죠.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현재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아주 멋진 말씀이고 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검색하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던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 나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한번 영상도 보시고 그 영상 속에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잡스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1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는 외부의 기대, 그리고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선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갈망과 끝없는 배움, 사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성숙되고 또 내가 성숙된다는 것은 곧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 사회와 인류에게 공헌과 또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들에게 뭔가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내 자신의 기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항상 갈망과 끝없는 배움의 복지 경영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잡스는 어릴 적 자신의 감명 깊게 봤던 지구백과라는 책에 실린 사진과 글귀를 소개하며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구백과 저자 스튜어트 브랜드는 운명하기 전 지구백과 최종판을 내놓고 책 뒤에 이른 아침 시골 풍경 사진과 함께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워라 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잡스는 이 글귀는 바로 저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라고 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잡스가 남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저 역시 항상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는 한 인간의 존재와 죽음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표했고 인간으로서의 잡스는 영감과 창의와 혁신으로 인간들 삶을 바꾸고 인류 문명에 큰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기사 내용은 동시대 인간들이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과 특히 외경의 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저 역시 항상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티브 잡스한테서 배워야 할 것은 돈이 인간의 실존에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 큰 권력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잡스의 삶과 죽음은 제대로의 규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의 전 최고 경영자 잡스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지난 9월 발행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잡스의 재산은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서 8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포브스에 나오는 70억 달러 재산에서 부동산이나 현금은 없습니다. 2006년 잡스가 창업한 애니메이션 제작 픽사를 월트 디즈니사와 거래하면서 확보한 디즈니 주식 1억 3,800만 주와 애플사 주식 540만 주에 대한 평가액입니다. 특히 애플사 주식은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특히 공동으로 애플을 창업하고 1980년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85년 애플에서 경영실적 미비로 쫓겨나고 1997년 CEO 복귀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단 한 주의 주식도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잡스가 1997년 애플의 CEO로 복귀한 뒤 지난 8월 건강이 나빠져 CEO에서 물러날 때까지 14년간 매년 연봉으로 1달러, 총 14달러를 받았습니다. 세계 IT 기업과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 유명 CEO들이 연봉 1달러를 받는 대신 수천만, 수억 달러에 이르는 스톡 옵션을 챙기는 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잡스는 14년 동안 스톡 옵션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잡스의 열정과 세상에 대한 헌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서 용기를 갖는 삶을 살라는
그의 메시지는 창의와 혁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것은 헛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잡스는 1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을 죽음 앞에선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갈망하고 끝없이 배우십시오. 저 역시 항상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멋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은 다음에 애플 공식 성명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명확한 비전과 창의성을 지닌 천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정말 놀라웠던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스티브와 함께 일하는 행운을 누렸던 저희는 사랑하는 친구이자 늘 영감을 주는 멘토였던 그를 잃었습니다. 이제 스티브는 오직 그만이 만들 수 있었던 회사를 남기고 떠났으며 그의 정신은 애플의 근간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잡스가 말하는 배움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무차별하고 또 돈의 욕망으로 부와 명성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서 그의 삶을 통한 배움의 의미는 감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중에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소중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복지는 변화 속에서 갈망과 끝없는 배움으로의 관문을 통하여 새로운 장으로의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에 관한 명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괴테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큼 배우고 얼마큼 힘쓰고 얼마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우기를 늘 다하니 못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오직 배운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그렇죠. 이 학문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여러분은 맨 마지막 현명한 사람으로서 학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꿈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과 귀한 일들이 이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베이컨의 말이고요. 다음은 만난 사람 모두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다. 탈무드의 이야기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사람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부 잘한 사람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